성경 공부하기 전에 오늘 주제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외우는 친구들 있습니까? 뭐 되었어요? 우리 시온은 외웠어요? 외웠어요? 외웠으면 안 보고 잘 모르는 친구는 보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했으니까 외울 수 있겠죠? 네, 같이 한번 외워서 앞을 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맨 처음 있어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사실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신화나 아니면 그냥 소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나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믿을만하고 또 현실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고 또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로 대결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알아요? 네. 진화론은 뭐고 창조론은 뭐예요? 진화론은 수리가 사람을 지금했다는 그런 게 진화론이고, 네.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창조론.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할까요? 학교에서나 책에서 봤어요? 안 들었어요? 책에서, 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구나. 책에서도 못 봤어요? 책에서는 봤어요. 책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책에서도 진화론이 맞다. 책에서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책도 있고 창조론을 말하고 있는 책도 있죠. 예, 기독교에서 나오는 책들은 창조론을 말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화론을 말해요.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는 이 세상에 원물질, 아주 작은 원소들이 있는데 갑자기 번개나 천둥 같은 게 쫙 쳐서 정기적인 스파크에 의해서 그 원소들이 결합이 됐다고 그래요. 그 물질들이 또 어떤 현상이 있어서 작은 아메바 같은 세포가 됐다고 그래요. 작은 세포들, 작은 물질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조금 자라다니 조금 더 고등한 생물로 됐고, 또 이제 식물이 되고, 또 발전해서 동물이 되고, 동물 중에서도 아주 미개한 것에서 고등한 것들로 계속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사람까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번개가 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떤 아메바 같은 작은 생명체가 나타나고, 생명체가 또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조금 더 발전적인 벼룩 같은 게 나타나고, 또 커서 식물 같은 게 나타나고, 더 똑똑한 동물들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사람이 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이 생명체와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진화됐다라고 표현하면서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잘 아는 것처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여러분이 어려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점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모든 세계는 진화됐다. 사람들도 진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많은 과학자들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눈으로 보이는 동물들이 진화되는 것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진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진화됐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세 가지로 진화론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로 진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질의 연대 및 화성의 연대 측정을 통해서 이 세계가 아주 몇십억 년 정도 오래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질을 조사하면 그 조사한 원소의 양에 따라서 이 나무가 또는 이 화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측정기를 딱 대면 이 나무는 100년 됐어, 이 나무는 1000년 됐어, 이 돌은 2000년 됐어, 3000년 됐어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측정할까요? 아주 잘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는 어떻게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들어봤어요? 어렵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서창에 윤모라는 학생이 있는데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이 학생은 매 1시간마다 빵을 하나씩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1시간씩 꼭 하나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집에 아마 서해 그랑블 아파트인가? 엄마가 10개의 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9개가 됐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8개가 됐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는데 엄마가 자다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몇 시간이 지나간 걸까요? 5시간. 그 남아있는 빵의 양을 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진 연대 측정이라는 방법이에요. 아주 이제 빵이 아니죠. 어떤 물질을 보면 어떤 물질 원소라는 것들이 있는데 특이한 원소가 있어요. 어떤 원소냐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 절반으로. 1시간 그것은 원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반감기라고 해요. 반으로 줄어드는 반의 절반 반, 감소할 감, 기간기에서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똑같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남아있는 원소의 양을 통해서 그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나 화석이나 땅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딱 그 원소를 측정해 놓고 이 원소가 10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100년 지난 물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니죠? 그걸 핵심으로 집어줬어요. 그렇게 반감기라는 법칙은 확실해요. 그 원소가 절반씩 줄어드는 기간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반감기를 통해서 이 물질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물질을 딱 쟀더니 이거 봐라, 이 원소가 이만큼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물질은 10만 년 된 거다. 어떤 돌을 딱 측정했더니 원소가 이만큼 들어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1억 년 됐다. 그래서 지구는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100억 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에서는 예전에도 말했는데 길어봤자 10,000년 정도, 6,000년에서 그냥 연대만 따지면 6,00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생략된 연도까지 따진다 그래도 막 만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측정기 쭉쭉 측정하니까 10만 년, 100만 년, 1억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구는 아주 오래됐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동물들이 진화되고 원숭이가 계속 진화돼서 왼손에 네 발로 다니다가 좀 더 서 다니다가 완전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반감기, 화석 연대 측정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하지가 않아요. 화석을 바로 옆에 있는 화석들을, 동물들을 측정했더니 어떤 사람 측정하는 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이 사람이 측정했더니 10만 년, 여기 있었더니 100만 년, 10만 1년도 아니고 10만 2년도 아니고 100만 년. 차이가 너무 커서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태가 일정해야 돼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옆에서 방해하면 돼야 한대요. 실험을 해서 어떤 사람이 과학 실험 해봤어요? 비커에다가 물 50g, 물 50하고 다른 거 50L 섞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몰래 어떤 친구가 와서 설탕 2스푼을 딱 넣어버렸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딱딱 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방해하거나 상태가 바뀌면 정확한 과학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상태가 일정해야 돼요. 옆에서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학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립계라는 게 있어요. 고립계 안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옆에서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즈드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옆에서 방해돼야 되죠.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누가 어떤 것을 첨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환경은 수시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밤낮이 변하고, 태양에 있는 자외선의 양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요. 그곳에 있는 환경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10만 년, 100만 년 동안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까요?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변화될 수도 있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태양이 너무 쏠 때도 있고, 그렇게 변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 양을 가지고 전체 이 지구는 몇 년이다, 또 이 화석은 몇십만 년 전 거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로 들어볼게요. 성경으로 들어보면, 그렇다면 그런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였을까요? 성인이었을까요? 예. 기어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면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 지어줄 수도 없고, 다스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인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몇 살일까요?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만들어졌으니까 1살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는데 성인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살이에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마찬가지로 나무와 동물들을 졌을 때 다 조그만 묘목과 새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다 큰 걸로 만들었을까요? 다 큰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측정해 보면 아주 이거 보기에는 멀쩡하게 크고 다 이렇게 성장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거 1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정 장비로는 1살이다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가 뭐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네. 60살이 1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 나라에서는 1살이라고 하면 60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게 다 크면 얼마나 더 커지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요? 동물들, 식물들이? 네. 그게 다 원래 이미 더 커지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서 더 퍼져나갈 수도 있죠. 아담은 키가 크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네. 아담 태어났을 때 1살은 아니지. 930세까지 살다가 죽은 거지. 1살 태어난 것부터 그쵸? 그때까지 그때까지 930살을 한 거지. 네? 얼마나 하루처럼 그 얼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900살이 똑같은 모양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 측정, 아주 과학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지질연대 또는 화석연대 측정을 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연대 측정 방법은 초기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중간에 고립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막 읽으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구의 연대는 몇십만 년이다, 몇백만 년이다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측정했냐면 찍어본 거야 다. 사람들이 다 돌을 찍어보고 화석을 찍어봤더니 제일 긴 게 몇십만 년이야. 그래서 지구는 몇십만 년에 만들어졌구나 라고 썼는데 그 기록 자체가 조건들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조건을 알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누가 뺏어 먹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등이 나갔네. 예. 시원이 또 할 말 있어요? 예. 이런 건 안 해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찍어보면은 그런 걸 그거 해봤죠. 똑같이 하는데 거의 똑같이 그것은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 똑같이 나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요 양이 10개라는 뜻이에요. 1년이 지났더니 여긴 9개가 됐으니까 10만 년이다. 여기도 10만 년이다.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10개 있어서 10만 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20개였는데 10개 됐으니까 10만 년이라고 나왔다 봐요. 그런데 여기가 10개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성인이 만들었는데 1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인의 육체적인 나이는 오늘날의
30살과 같은 40살 같은 몸이었지만 한 살이었다는 그런 것처럼 요 사람들이 지금 10개 있으니까 10만 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개수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이 10만 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크로스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는 태양이 오고 바람이 오고 비가 불고 추위가 있고 더움이 있고, 그러면 그 상태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실화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비커에 뭐를 첨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 윤모군이 매일 1시간씩 빵을 먹는데 5개 남았으니까 5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가 알고 봤더니 엄마가 엄마가 10개를 만드는 걸 알았는데 9개를 만들어 놓고 5개니까 5시간 지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환경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0만 년이나 되는 순간 그 누가 있었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간 5개 10개 만든 게 확실한데 5개니까 5시간 지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이 윤모군의 동생이 있었어. 동생은 30분마다 조금씩 뜯어먹어. 빵 조금씩 뜯어먹어. 30분마다. 5시간이 지난 게 아니고 3시간만 지난 거야. 30분마다 조금씩 뜯어먹어서 2개를 더 먹었던 거야. 10개가 있었고 5개가 남았지만 그 사이에 조금씩 먹는 그 상태를 그대로 못 먹게 뚜껑을 딱 닫아놨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동생이 조금씩 따먹은 거야. 그래서 5시간이 지난 거였다, 안 지나갔다? 안 지나가요. 3시간밖에 안 지나가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만 보고 5개만 남아는 거 보고 5시간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시계를 봐야 되는데 이 시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빵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질 측정의 문제점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양을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비바람이 쳐가지고 태양이 너무 비쳐가지고 그 양이 변할 수도 있고, 누가 새가 와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볼 수도 있고, 그 처음에 10개였다고 생각하는데 10개였는지 100개였는지 20개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네,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초기 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법칙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른바 선행학습이에요. 교회 열심히 네. 그래.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 수업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완전히 외울 필요는 없고, 연력학에 여러 법칙이 있는데 2가지 법칙을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어떤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법칙이에요. 네, 그 법칙을 하나 외워두시고 알아두시고, 이건 그냥 중학교 때 배우시고,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뭐냐면 아주 쉬워요.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간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열은 스스로 뜨거운 데에 있으면 주변이 차가우면 차가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쉬운 말로 여기 따뜻한 물이 있어요. 이 따뜻한 물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요. 차가워져요. 당연히 식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뜨거운 열원에서 차가운 열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여기에 열을 데피지 않는 이상, 열을 가하지 않는 이상 식는 거잖아요. 주변이 차갑기 때문에 이 열은 주변으로 뺏긴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과학자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실이에요. 과학자 치고 이것은 물이 스스로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과학자라기보다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죠. 과학자들은 다 이 법칙을 믿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변이 뜨거우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뜨거운 게 차가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잖아요. 이것에 비교해서 이게 뜨겁고 이게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게 차가운 것으로 가서 이게 열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뜨겁고 이게 덜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게 덜 뜨거운 것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것이 제일 연력학 제2 법칙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잊어버리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화라는 거예요. 더 고등한 식물로, 고등한 동물로 자라고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지난 주일에도 설명했다시피 루기스라는 그 멋진 페빌이 만들어 놓은 크리스탈이나 루기스나 하여튼 버닝브레이븐이나 종이로 멋진 만든 게 있어. 멋지게 만든 그런 작품이 있어. 그런데 윤시모라는 동생이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거는 형이 만든 거 절대 아니고요. 형이 절대 안 만들었고요. 이건 그냥 우연히 생겼어요. 조용히가 스스로 잘리더니 막 조립돼가지고 저절로 만들었어요. 형이 절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은 이런 거 절대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건 정말 스스로 만들어졌구나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누가 해? 그게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져. 그냥 누가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루기스 또는 크리스탈레 그리고 버닝브레이븐조차 종이로 만든 저 작품조차 누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훨씬 더 복잡하고 신기한 물체인 생명을 갖고 있는 물체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자들이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신이라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우연히 물질들이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식물도 되고 세포들이 동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진화되고 성장하고 나는 법칙은 제2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있던 아까 우리 시오가 아까 이게 왜 시계가 있어요? 시계 부품을 왜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 이 시계 부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계 부품들이 전자시계가 아니고 바늘시계예요. 바늘시계 부품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를 어떤 통에다가 상자에다가 딱 넣고 10번 흔들었어요. 조립이 될까? 시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번, 100번, 1000번. 아니 여기 흔드는 사람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눌러서 따따따따따따따 조립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번 아니고 1000번 하면 10,000번 하면 1년 하면 맞아요. 이것은 흔들면 흔들수록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풀러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 이런 10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가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부서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연히 맞춰지고 조립되고 어떤 게 생성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만약에 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그럼 그 진화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진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네.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것에 이제 두 가지 말하는데, 진화론이 있고 진화가 있는데, 진화는 저희도 믿어요. 진화는 믿고, 환경에 따라 맞아요. 모습이 변화되는 거. 그렇죠. 진화는 아까 말한 거예요. 종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진화론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계속하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 120년, 또 역사를 봐도 1000년, 2000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진화, 종의 것을. 그래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지만 그들의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법칙,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 연력학 몇 법칙? 이 법칙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고 썩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증가되고 더 조합되고 잘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연력학 제 법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삼법칙은요? 없어요. 있어요. 3법칙까지인데 3법칙은 절대 온도가 되면 절대 온도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마이너스 273도 이게 절대 온도인데 이거 되면 엔트로피가 0이 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요거는 그냥 용어만 알아둬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엔트로피.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생물계에서는 생물학자들은 각각의 진화가 일어났을 때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종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진화는 모든 창조론자들도 또 진화론자들도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모습들이 변화된다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면 종에서 종의 변화.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새가 좀 더 날개가 줄어들든지 동물이 됐다. 이렇게 종이 변화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변화될 수 있지만 오리너구리가 대표적인 얘기죠. 네. 그럼 뭐 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물갈퀴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둥이가 넓어지거나 등등의 모습은 변할 수 있지만 오리너구리를 좀 더 훈렸더니 날개가 생겼더라. 날개에서 날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날개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변해서 동물이 됐더라든가. 오리너구리는 첫 번째 너구리였어요? 오리였어요? 너구리지, 너구리. 그런가? 네, 오리같이 생긴 너구리. 네, 너구리 오리가 아니고 오리너구리잖아요. 뒷게 주체, 앞에 건 수식. 잘생긴 시온이, 귀여운 시오. 네, 앞에 거는 꾸미는 거, 뒤에는 주체. 알겠죠? 네. 머리.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돌연변이에 의한 뒷장까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것이 있는데 뒤에 거는 더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돌연변이에 의한 생물계의 진화론의 허구인데 생물계에서는 진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조금씩 증가되고 또 발전되고 또 좋은 생물이 됐다라고 말하는 진화론 생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 물질은 외부 요인, 스스로라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변이 이상하게 생긴 것이지 좋은 형질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돌연변이, 요즘은
유전학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었다고 그러게요. 토마토도 그러고 라이거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토마토하고 뭐죠? 감자하고 섞어서 그런 종류가 나는 거지. 여기서 남겼더니 갑자기 동물이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계가 열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종류에서 변한 거지,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종이 튀어나지 않고 새로운 종이 난다, 또 특별한 것이 돌연변이가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이 좋은 게 나는 게 아니고 기형적인 어떤 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좋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데, 좋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태까지 자연적인 법칙에는 기형적인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좋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라이거나 토마토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우연히 계속적으로 모든 종류들이 돌연변이에서 각 종류가 나타났다라는 믿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계속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종류들이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는 믿음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 여태까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기형적이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종이 바뀌는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 것이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조작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모든 종류를 다 조작해서 종류대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라는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대충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연대, 우리 기계 갖고 쭉쭉 측정해봤더니 이렇게 길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 초기의 양을 알 수가 없고, 중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순간 10만 년, 20만 년 내가 살아봤냐, 똑같은 환경이었는지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연력학체 이 법칙에 의해서 어떤 형태들은 부서지는, 혼돈되는 그런 상황들이 평준화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에도 진화론은 위배가 된다. 세 번째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형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화되지는 않는다. 발전되게 진화됐을지라도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사람이 어떻게 조작을 해서, 오늘날에 많은 조작들이 일어나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물론 도움을 주려고 시작은 했지만 더 이런 생명 경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종류들을 할 수 있는 개입자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전된다라는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3학년, 4학년 되잖아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창조로 믿는 사람이 점점점 더 없어져요. 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말을 해요. 학교 책도 지구는 몇 년, 그리고 어떻게 진화했다라고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일 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뒤에 거는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다음 주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다 이해됐어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연을 가정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긴 것으로 생각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또한 만드시며 또 운행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까지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또 과학적인 사실로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